오늘은 34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다음 날 염여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나왔다가 노숙자 사내가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가을 저녁에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내는 수구른 채 담배 꽁초와 종이컵, 맥주캔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다. 굼뜬 움직임으로 집어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 신중히 살핀 뒤 분리수거하는 모습은 꽤 근사해 보였다. 그때 희연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내에게 기척을 했다. 돌아본 사내는 대면대면 목례를 하고 희연도 목례를 하고 돌아서다가 지켜보는 염여사와 딱 마주쳤다. 어머, 오셨어요. 도시락 챙겨드리는 거니? 예, 청소도 저분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시연이 빙긋 웃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노숙자 사내가 염여사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노숙자 사내도 그녀를 보고 꾸벅 인사한 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염여사는 말없이 그의 앞에 가 마주 앉았다. 도시락은 레인지에 데웠는지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사내는 염여사가 신경 쓰이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녀가 손으로 식사하라는 신용을 하자 젓가락을 뜯었다. 그런 뒤 점퍼 주머니에서 녹색병을 꺼내는 게 아닌가. 소주가 반쯤 든 녹색병의 뚜껑을 딴 사내는 치우다 남은 종이컵에 소리를 따랐다. 염여사는 딱히 제지하지 않고 그가 반주와 함께 도시락을 해치우는 걸 바라봤다. 곧 사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 않으며 식사에 열중했다. 사내가 도시락과 소주를 모조리 해치울 즈음 염여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커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시 맞은편에 앉은 뒤 캔커피를 건네자 사내가 반색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 꿀물 마시듯 그가 들이켰다. 염여사도 마셨다.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따뜻한 캔커피에 녹는 기분이었다. 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떠들거나 담배를 피워대 민원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관리가 힘들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확실히 동네의 쉼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녀가 수차례 민원과 직원들의 불평에도 이곳을 없애지 않는 이유였다. 날이 춥죠? 유령이 옆에서 휘바람 소리라도 낸 듯 염려사는 놀라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식사 내내 한마디도 없기에 그가 대화를 싫어하는 걸로 여긴 그녀는 이름을 묻는 것도 포기한 참이었다. 그런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 다시 흥미가 돋았다. 그러네요. 날이 추워질 텐데. 그쪽은 계속 서울역에 있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더 거기 있어야죠. 뭐지?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말투가 한결 안정적이다. 편의점에 와 도시락을 먹으며 사회화가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염려사는 이참에 사내에 대해 궁금한 것을 최대한 많이 묻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 이거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종교 행사가 점심 먹는데 찬송가 시켜 싫어요.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쪽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나이는요? 전에 뭐하고 살았어요? 몰라요. 말은 텄는데 답은 모르셔다. 이러면 묵비권과 뭐가 다른가. 눈치가 빠른 염려사조차도 사내가 진짜로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로의 호칭을 정리해야 했다. 그럼 내가 그쪽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내가 대답 대신 서울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고 싶은 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염려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독고? 독고. 다들 그렇게 불러요. 성이 독고예요? 이름이 독고예요? 그냥 독고. 염려사는 한숨을 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독고씨.
매일 잊지 말고 오기로 해요. 엊그제는 늦게 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러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이 늘 제 시간에 오다 늦으면 신경이 쓰이지 어떻게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매일 늦지 말고 와요. 와서 도시락도 먹고 지금처럼 운동 삼아 여기 청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응? 제가 또 찾아드리게. 제가 보답할 게 없으니까. 독고씨 경우 바른 줄 알았더니 그쪽 도움 받으려고 일부러 지갑을 잃어버리라고요?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염려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절실하진 않다.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독고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고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명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걸로 주눅이 들 것 같지야. 그리고 도시락을 먹게 해주는 건 독고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여기서 소주를 먹는 건 가만둘 수 없어요.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끼니예요. 독고씨가 술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순 없습니다. 한 병 간의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난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외 테이블은 내 소유고 여기서 소주는 허락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독고씨가 말없이 침을 삼켰다. 뒤이어 소주병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가만히 집어들었다. 염려사는 그가 그걸로 공격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주병을 빈 도시락 용기 위에 얹은 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분리수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염려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독고씨는 예의 그 점퍼에서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을 닦은 뒤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염려사는 독고씨라 불리는 사내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독고, 홀로 고독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독거인으로 살아서 독고라 불리게 된 걸까? 이름만큼이나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그녀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험과 수다를 떨며 편의점의 저녁 시간을 지키던 염려사는 막 출근한 성필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없는 머리숱을 손으로 쓸어내며 아는 분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얻었다고 했다. 사흘 안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람 좋은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양해를 구했다. 야간 알바는 편의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여서 인력 역시 구하기 어려웠다. 지난 1년 반 동안 성필씨가 묵묵히 지켜준 덕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밤을 보냈는데 다시 이 자리가 비게 된다. 구할 순 있어도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수시로 땜빵을 서야 한다. 안정적인 야간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 염려사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염려사는 성필씨가 재취업으로 편의점을 떠날 때 기쁘게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필씨에게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잘 지켜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넨 뒤 보너스를 챙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성필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흘도 마저 애쓰겠다고 답했다. 사장님, 좀 멋진데요? 성필씨가 조끼를 챙겨 입으로 창고에 간 사이 시연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시연이 너도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출근 정장은 내가 사주마. 진짜요? 비싼 거 사도 돼요? 신입이 비싼 옷 입고 출근하면 찍혀. 무난한 걸로 사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예. 아, 그나저나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지. 너 친구들 중에 노는 애들 좀 알아봐라. 나도 교회 청년회에 말해놓을 테니까. 저 커미션 주는 거죠? 그래, 대신 못 구하면 네가 야간 알바 하는 거야. 그건 싫어요.
사흘 안에 사람 못 구하면 너 아니면 내가 해야 해. 오해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밖에 더 있니? 어떻게 생각하니? 염려사가 오해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밖에 더 있니? 그럼 이 할머니가 야간에 여길 지키며 물건 진열을 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염려사가 일장 연설을 하자 시연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알아볼게요. 노는 애들은 많아요. 짱 좋은 사장님 있다고 해.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1쪽까지 읽었네요. 오늘은 며칠이지? 4월 29일. 잘 자세요.